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일주론 병자일주에 대해서 본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화는 화의 대표값입니다. 양화죠. 지지는 자수, 지장간은 임, 개수입니다. 정신은 화의 기운과 그다음 몸은 수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촛불이 타는 걸 가만히 보면은 겉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심지에 검은 동공이 생기죠. 쾌상, 64쾌상으로 놓고 보면 수화 미제입니다. 수화 미제. 64 주역 쾌상 중에서 수화 미제다. 정신은 불이요, 마음은 물이다. 그래서 항상 그 내면 세계에 보면은 수심이 있다. 검은 점이 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병화는 되게 밝죠. 겉으로 보기엔 외양이 밝아 보이지만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뭔지 말 못할 근심이 있다, 고민이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자수는 정관으로 들어와 있죠. 남자나 여자나 공이 바르다. 그 다음에 관을 끼고 있는, 정관을 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직장 생활에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물론 천간이 지지가 어떠한 상황으로 놓이냐에 따라서 이 정관이 흔들 수도 있겠지만 병자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정관을 끼고 있다. 그래서 바르다. 겉으로는 되게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내심 바른 길을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분위기는 잘 잡아요. 분위기는 잘 잡지만 정작 자기는 항상 바른 길로 간다. 삐뚤어지지 않는다. 크게 왜곡된 길을 가지 않는 일주가 병자일주입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말 못할 촛불과 같이 그 중심에 타오르는 촛불 중앙에는 상당히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처럼. 마치 병자일주는 밝게 빛나는 태양의 흑점과도 같다. 병자일주도 육식갑자 중에서 관, 조직에 순응하면서 어떤 직업이 본성이 잘 나타낼 수 있으려면 병자일주도 멘토가 필요한 일주가 병자일주입니다. 물론 사주 내에 병자일주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행은 간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이 오면 좋다. 간목이나 을목이 오면 관인상생돼서 본인을 신강하게 해주는. 그렇지만 목이 없을 경우엔 외부에서 뭐 이 사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 병술일주가 그렇듯이 갑자일주도 사주 내의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행 성분이 왔다면 병자일주도 상당히 괜찮은 일주 중에 하나 일 겁니다. 그렇지만 간목이나 을목이 없을 경우엔 외부에서라도 카운셀링의 역할을 해준다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식구 중에서도 이분이 여자라면 언니가 있으면 좋겠고요. 남자라면 뭐 믿을 만한 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없다면 사주 내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은 병자일주의 그 수심, 흑점의 크기, 물론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는 지지나 천간에 또다시 수의 기운이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주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밝은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항상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의 심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신이라 그러는데요. 신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트, 심장에 있습니다. 이 심장에 흑점이 크면 클수록 내 사주 오행에 그 흑점을 흡수할 수 있는 을목이나 간목이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신강하게 어떠한 직업이라든가 어떤 심리적 일관성을 견지하는데 유리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없다면 인생의 카운셀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될 사주 일주 중에 하나가 병자일주입니다. 병술도 그렇고요. 병자도 그렇고 어쨌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선생이 한 분 있었으면 상당히 좋을 사주다. 단 병자는 외향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밝고 바르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크게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은 없어 보인다. 그게 정관을 끼고 있는, 정관을 갖고 있는 일주의 특징이겠습니다. 병화는 유독 그렇다. 남녀 공이 정관을 끼고 있는 특징이 직장 생활에 유리한 일주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그 직장 생활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오행이 와준다면, 을목이나 간목이 와준다면 마치 사주 속에 멘토와도 같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인생의 카운셀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이나 스승이 있으면 병자일주는 공무원이나 직장생활, 그러한 직업적 견지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일주가 병자일주입니다. 병화는 임목에서 장생을 하죠. 임목에서 장생을 해 진토에서 제왕이 되고 신유술, 자식궁에서 그 다음 재생궁, 해, 자, 축, 절지가 되고요. 자수가 태지가 됩니다. 태지를 놓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고 남한테 의지가지하려고 하는 심리적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싫어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지를 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아마 태지자 정관이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도 병자일주를 가지신 분의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으면서 그분의 대운과 세운을 감명해 보겠습니다. 예. 건명입니다. 이모년 경술월, 그 다음에 병자일, 무자시입니다. 이분의 일주는 병자일주입니다. 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 금금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자, 병화, 정관, 자수. 옆에 자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토는 식신입니다. 술토, 경금, 편재, 임오, 겁재로 들어왔고요. 임술, 평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자일주, 관에 극을 당하는 마치 풍전등화 같은, 풍전등화가 아니라 수전등화라 그래야 되겠죠. 바람 앞에 불이 아니라 물속에 갇힌 불이다. 수의 세력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본인한테 있겠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과, 오히려 이러한 강박이 이분한테는 직장 생활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신약합니다. 신약하다라는 건 비견이나 겁재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맨파워보다 빠져나가는 기운들이 더 많아 보이죠. 극을 당하거나 내가 극을 해야 하는, 그 다음에 나한테 빠져나가는 감정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와 내가 극을 받고 있는 수의 동태로 보아 상당히 극신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관이 이분을 바르게 인도하겠지만 멘토가 없다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멘토가 없다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단, 병자일주는 남녀공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주 중에 가장 대표격이 병자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뭔가를 벌리려고 그래도 관과 합의돼서 자수에 있는 개와 술토, 무토 혹은 진토, 토 속에 있는 개수가 합의된다면 관을 끼고 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학생은 깊게 생각하는 능력보다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도 남달라 보입니다. 성격도 상당히 급한 반면에 머리 회전은 상당히 빠른 그런 병자일주입니다. 건명, 2002년 11월 3일 자시에 태어난 이분은 어느 기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겠지만, 목이 들어오거나 화가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 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튼 2002년 11월 3일 무자시에 태어난 건명, 병자 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 간략하게나마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